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좋다는 학원 찾아서 보내도 그대로인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오히려 학원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께서 집에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논술 강사이자 소설가 그리고 독서 교육가인 영쌤입니다. 저는 북튜버 홍쌤입니다. 네, 혈압만 오르고 왜 우리 아이의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는가? 이런 분들을 위한 특급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돈도 안 들고 국어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신에 우리 어머님들의 아주 약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요즘에 국어 공부 중요하다는 말 진짜 많은데요. 그래서 좋다는 학원 찾아서 보내도 그대로인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어떤 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아이들 수학이랑 영어 선행은 많이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제 국어학원에서까지 선행을 하더라고요. 국어를 어떻게 선행을 해요? 국어학원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문법이나 비문학 독해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걸 나중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진 않거든요. 고등학생 될 때면 이제 다 까먹어요. 그러면 국어 성적 어떻게 올려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어머님께서 집에서 우리 아이 국어 성적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책들을 찾아서 많이 읽혀주시는 겁니다. 통금을 몰라서 국어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모르는 말 나오면 그냥 사전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김승욱 소설가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을 보면 갑자기 통금에 걸려서 여관을 찾아 들어가는 세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능 공부할 때 저도 봤던 것 같은데 아직도 공부하나 봐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중학생들 데리고 이 김승욱 소설가의 소설을 같이 읽었는데요. 한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쌤, 통금 걸렸으면 집에 가야지 왜 여관에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주는 통금 시간으로 이해를 했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질문 듣고 이거였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의외로 5,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읽을 때 일단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시대를 다룬 소설을 읽을 때 일단 거기서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는 통금이 되면 막 사이렌 돌리고 또 그 시간에 막 거리 돌아다니면 중범죄 취급을 받았잖아요. 잡혀갔다 그러죠. 그쵸. 근데 아이들은 그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소설에 막 그런 장면이 나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시대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현장에서 가르쳐 보신 분만이 알려줄 수 있는 생생한 아이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요. 드라마나 소설에서 주인공이 학원 선생님이면은 괜히 몰입되더라고요. 요즘 많이 보는 그거요? 근데 해주기님께서도 유튜버가 주인공인 드라마나 소설 보시면은 왠지 괜히 왠지 내 얘기 같고 더 공감 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 수능에서 출제되는 그 문학작품의 배경들은 거의 다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 사람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학에 몰입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제가 통금을 겪어봤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나 어릴 때는 통금이 있었어 하시니까 좀 친숙하게 느꼈던 건 있거든요. 근데 한 세대 더 넘어가면은 완전 되게 낯설어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가 나 때는 막 보릿고개 때 진짜 굶었다 하시면은 사실 그런 배고픔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또 저희는 또 그걸 상상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요즘 아이들은 통금이 대체 뭘까 이렇게 낯설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시험 잘 보는 방법이 일단 그 출제자의 마음과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능 출제 의원분들은 보통 지금 연세가 50대에서 70대까지 이제 되시잖아요. 직접 겪으신 분들이고 그런 문학 작품도 내 이야기라서 재밌게 읽으셨겠다, 그죠? 그쵸. 그런데 출제 의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마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고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 성시경 씨가 유튜브에서 막 그런 얘기 하신 적 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헤어져도 SNS로 다 팔로우를 하니까 단절감이 뭔지 몰라서 발라드 가사가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 아, 발라드를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듣는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요즘 친구들은 SNS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한테 언팔당했다 그러면 진짜 슬퍼하더라고요. 엄청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그런 공감의 깊이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문학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시대여서 잠깐 어려웠던 거다. 막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5, 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을 좀 찾아서 많이 읽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 국어 공부할 때 아, 그때 그 시대 감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국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거예요. 도서관만 가도 오래된 책 많으니까 그냥 빌려다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네. 그리고요,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은근히 또 무서워하는 게 고전문학이거든요. 저도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좀 그렇긴 했는데 근데 이 고전문학도 보면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많은 아이들은 금방금방 그 어려운 어휘들을 이해하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데 굉장히 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전문학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특강 수업 끊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옛날 이야기 나오는 책 어릴 때 많이 읽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문과든 이과든 약점 과목이 없어지게 키울 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문과인데 과학에 흥미가 유지되고 있고 이과생인데 소설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니 현실에서 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다 잘하면 시험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다 잘하면은 정말 어려울 게 없는 아이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 국어 문제 풀 때 과학기술 지문 나오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이과는 아무래도 유리한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반대예요. 문학이나 철학 지문 나오면은 또 이 아이들은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거 패스 막 이러면서 또 그 부분에서 좀 헤매더라고요.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현실적인가 싶은데 영쌤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고3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좀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수업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편독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좋아하는 아이,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라면은 과학을 막 거부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호기심은 갖고 있고 흥미는 갖고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몇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또 학원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학원이 금방 점수 올려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거 학원 홍보 같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어머님들께 드리는 이 팁은 오히려 학원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께서 집에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돈 들여서 학원 안 보내도 된다. 뭐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요즘 고등학생들이 국어 어려워한다던데 그러면 우리 애 어릴 때부터 빨리 국어학원 보내야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닐 수 있어요. 국어학원 보내면 또 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문제 풀고 오답이 나잖아요. 그러면 오답 나면은 또 학원에서 나머지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국어 관련된 숙제를 또 잔뜩 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의무감에 의해서 막 눈치 보면서 국어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영영 국어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를 국문과를 갔지만 학원 다닐 때 배웠던 국어는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국어 싫어하게 돼버리면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마음이 좀 조급하시겠지만 아이 손잡고 국어학원 가서 등록시키시기보다는요. 우리 아이를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막 역사책만 읽고 아무래도 딱 문과 성향인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 아이한테 슬슬 과학 관련된 책들 중에서 아이가 읽을 만한 그런 책들을 미리부터 이제 친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분야의 지식이 쌓여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국어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도 진짜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었지만 SF 소설 읽으면서 조금씩 과학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문과 성향이긴 해. 하지만 재미있는 SF 소설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적어도 과학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과학은 너무 싫어하는 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소설은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SF 소설을 통해서 먼저 과학에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반대로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무 감정적인 거에 공감을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서 재미있는 스릴러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좀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들을 읽혀놓다 보면은 조금씩 뭐 철학자도 관심이 생길 수 있고, 철학에서 논리 철학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논리를 또 기반으로 한 철학책을 읽으라고 하면 이과 성향인 친구들도 알고리즘 따라서 좋아해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성향과 분야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를 아는 순간부터는 싫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저 과목은 정말 좀 뭔가 거북했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네. 요거를 깨닫는 어떤 그 순간을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좀 재미없어하고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반드시 어릴 때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 게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볼 때 국어 과목에는 문학만 나오지 않아요. 문학, 철학, 과학, 경제 반드시 골고루 분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출제 가이드라인에 아예 나와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분야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신에 중요한 지점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또 이제 오늘 저희 말씀 들으시고 또 조급한 나머지 또 이렇게 필독서 참고하셔가지고 총균세 이런 거 읽고. 맞아요. 이렇게 아이한테 불쑥 막 과학에 거부감을 느끼던 아이인데 혹은 문학에 거부감을 느끼던 아이인데 되게 막 서울대 필독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어려운 책 딱 가져다가 주시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되게 쉽고 재밌는 책 그런 걸로 꼭 선별해서 주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과가 읽으면 좋은 책, 이과가 읽으면 좋은 책 대체 뭐냐고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는 안내를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되게 좋아했던 책, 예를 들어서 과학 싫어하던 아이가 과학 좋아하게 만든 책, 이런 책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으로 아주 엄선해 오셨으니까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